차단을 당했는데 재회가 쉽다고요? 그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마인드위브입니다.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 차단은 진짜 끝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연락도 막혔고 SNS도 못 보고 답답하고 막막하죠. 이제 진짜 끝인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무섭기도 하고요. 근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막상 실제 재회 성공률을 따져보면 물론 당연히 모든 경우가 재회로 이어지진 않지만 차단을 당하고 관계가 그대로 끝나는 경우보다 다시 이어지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도 생각보다 빨리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싶으실 텐데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차단을 당했음에도 재회로 이어지기 쉬운 상황은 어떤 건지, 그리고 차단이 풀리는 시기와 해야 할 행동, 더해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까지 상황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그럼 어떤 상황이 차단을 당했음에도 제외하기 쉬운 상황일까요? 이걸 판단하려면 상대가 나를 왜 차단했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에 따라서 제외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거든요. 연인 관계에서 헤어지고 상대를 차단하는 이유는 보통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재회 가능성이 가장 높은 2가지 케이스만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고통을 느껴서 차단한 경우입니다. 이런 차단은 서로 주도권과 애정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별했을 때 자주 일어납니다. 즉, 상대가 여전히 나를 좋아하지만 이 관계로는 미래가 없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헤어진 경우. 그러니까 당신의 특정한 행동이나 버릇 때문에 혹은 상황적인 문제로 헤어진 케이스가 여기에 해당되죠. 제일 많이 나오는 이유가 1번 남사친, 여사친 문제, 그리고 2번 연락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로 잔소리를 계속 했는데 고쳐질 기미가 안 보이거나 대화로 좀 풀려고 해도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게 되고 결국 또 싸우고, 이런 게 반복될 때 상대는 얘랑 진짜 끝까지는 못 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별을 선택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헤어진 경우엔 상대는 당신이 진짜 싫어서 애정이 식을 대로 다 식어서 헤어진 걸까요? 아니죠. 단지 감정과 이성의 싸움에서 이 이성이 이기고 있을 뿐이에요. 그럼 아직 좋아한다면서 차단까지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답은 바로 당신의 연락이나 SNS를 보면 마음이 흔들리고 감정이 올라올 걸 아니까 차단을 하는 겁니다. 그 매달림에 넘어가서 다시 만나게 되면 힘들었던 연애가 반복될 거니까 애초에 그럴 가능성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죠. 결국 상대는 지금 당신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들 다이어트 하실 때 살찌는 음식이 눈앞에 없는 게 그나마 조금이라도 도움 되잖아요. 저는 다이어트 할 때 배달앱 자체를 아예 지워버립니다. 애초에 눈에 안 보이면 조금이라도 덜 생각나니까요. 그대로 있으면 밤마다 배고플 때 괜히 한번 들여다보고 눈앞에 있는데 못 먹으면 더 고통스러우니까 차단도 똑같은 겁니다. 그럼 이런 차단은 왜 오래가지 못할까요? 인간은 차갑게 식어버린 이성을 평생 유지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특히 연애 관계에서는요. 지금은 이 이성이 감정을 이기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균형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계속 올라오는 감정들 때문에 이 차가워진 이성도 결국엔 미지근한 상태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다이어트 때문에 지웠던 배달 앱을 온갖 핑계를 대면서 다시 설치하는 것처럼요. 두 번째 케이스는 복수심 때문에 차단한 경우입니다. 일단 이런 차단은 연애 중이나 이별 과정에서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만약 누가 봐도 상대가 당신을 더 좋아하는 연애를 해왔거나 헤어질 때조차도 당신의 반응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면 상대는 지금 화가 많이 났을 겁니다. 자존심도 엄청 상하고요. 헤어지고 혼자 아픈 것 같으니까 나만 바보 같다고 느끼는 거죠. 이런 분노와 질투가 결국 복수심으로 변해서 당신에게 상처 주고 싶은 마음으로 차단해버리는 거죠. 그럼 이런 차단은 왜 오래가지 못할까요? 그건 결국 자기 합리화이기 때문이에요. 단지 스스로 관계의 승리자는 나라는 인식을 갖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 거죠. 상처받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일종의 정신승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랑 헤어지고 네 소식을 못 봐도 연락을 할 수 없어도 나는 아쉽지 않아. 나 아무 감정 없어. 이 관계의 주도권은 내가 갖고 있어. 를 대놓고 표현하는 겁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헤어졌다면 이런 차단도 사실 상대가 아직 당신을 좋아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이전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신의 매달림이나 연락에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굳이 차단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수심으로 시작한 차단은 처음엔 내가 이겼다는 만족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분노나 질투, 그리고 복수심은 사그라들기 마련이고 그럴수록 차단을 풀고 다시 연락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근데 가끔 이런 상황에 당신한테 진짜 상처를 주겠다고 헤어지고 바로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는 분도 있어요. 이럴 때 자주 멘붕에 빠지시는데 이것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 연애도 역시 대부분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상대가 당신에게 상처 주기 위해 새롭게 만난 그 사람은 90% 이상이 자기 자신보다 프레임이 낮은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연애를 하면서 잃었던 자존감,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저 접근성이 좋은 사람을 선택한 것 뿐입니다. 결국엔 관계에 만족하지 못하고 헤어지게 되죠. 지금까지는 상대가 왜 차단을 했고 왜 이런 차단들이 풀리기 쉬운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차단을 당했을 때 당신은 뭘 해야 하고 뭘 하면 안 되는지 알아볼 건데요. 사실 해야 할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괜히 건드리지 않는 것. 제발 대화만 하자. 마지막 기회 한 번만. 같은 호소나 네가 어떻게 날 차단해? 급발진하면서 욕과 함께 화를 내거나 나 차단? 그럼 너도 차단? 하면서 똑같이 행동하거나 혹은 새로운 사람이 생긴 것처럼 의미심장한 게시물을 올리거나 이런 것들만 안 해도 가만히 공백기만 두고 있으면 차단이 풀리고 다시 연락이 올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혹은 연락이 안 오더라도 대놓고 당신의 SNS를 염탐하거나 관련된 사진들을 업로드하는 것처럼 네가 먼저 연락 좀 해줘 라는 신호를 보내올 겁니다. 이런 신호가 오는 시기는 내담자들 평균 1번 케이스의 경우 짧게는 2주에서 3주, 길게는 한 달 정도 잡고요. 2번 케이스의 경우는 평균 한 달 정도 잡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3개월 이상을 넘기는 경우는 없어요. 만약 상대한테 새로운 사람이 생긴 경우엔 3달 이상 걸리기도 하지만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예상 시기가 오기 전에도 차단을 풀었다가 다시 하고 이런 현상이 자주 포착될 텐데 당신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풀었다가 내가 선택한 이별을 끝까지 지키고 싶다는 심리 때문에 다시 차단했다가 이중 심리인 거죠. 근데 이걸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애매하게 차단이 풀렸을 때 이때다 싶어서 연락하면 상대의 이별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만 더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 고문 당해서 섣불리 붙잡으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 상대의 차단이 풀린 걸 확인했다면 즉시 연락하지 마시고 2, 3일 동안 관찰을 해보세요. 이게 잠깐 풀린 건지 아니면 완전히 풀린 건지 확인하는 거죠. 이후에 다시 차단이 안 된다면 먼저 문자 한 통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짧고 담백한 한 줄로 안부 먼저 보내시고 이후에 답장이 오면 우선 상대가 나를 차단한 이유에 대해 공감과 이해를 해주면서 지난 일에 대한 사과를 먼저 하시고 대화를 이어나가면 됩니다. 네, 오늘은 차단을 당했음에도 재회가 쉬운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위에서 말씀드린 평균 차단 해제 시기는 차단이 풀리고 대화가 다시 시작될 수 있는 시점을 말하는 거지 상대가 당장 재회를 원하게 된다 이런 뜻은 아니니까 기대는 하되 조급하게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정말 많은 분들이 본인이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망쳐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차단이 풀리고 다시 연락이 닿았을 때 감정이 폭발해서 심하게 매달리거나 자존심 때문에 또 화를 내거나 상대의 차단 심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건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회가 쉽게 가능했던 상황도 또다시 차단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지금 이 순간은 힘들 겁니다. 차단은 이별 후에 되게 잔인한 신호처럼 느껴지니까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그렇게 대단한 사건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대부분의 차단은 진짜 끝이 아니라 정리의 시간이었을 뿐이거든요. 특히 오늘 말씀드린 케이스처럼 감정이 남아서 차단한 경우라면 그게 오히려 재회에 도움이 될 때도 많습니다. 상대는 지금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라 아직도 흔들리기 때문에 당신을 피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조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상대의 감정이 자연스럽게 식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지금 필요한 건 행동이 아니라 여유입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상황과 반대로 재회는커녕 차단이 풀리기도 힘든 케이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조금이라도 확률을 높이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함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금방 업로드 될 거니까 꼭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마인드위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